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1월 16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재 기자고요. 오늘은 금요일, 그래서 다시 특별한 방송으로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말 그대로 특별판입니다. 윤석열 씨에 대한 첫 형사 1심 선고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 막 징역 5년이라는 결과가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이미 댓글창에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표명해주고 계시는데요.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체포방해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윤건영 의원께서 이제 체포 국면 당시에 가장 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모셔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는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믿고 있습니다. 아니, 저 오늘 굉장히 좀 심정이 불리한 포지션인가요? 복잡합니다. 법리적으로 잘 분석해 주시죠. 굉장히 심정이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이거 잘못하면 뭔가 이렇게 법은 왜 그래요? 법은 왜 그래요? 덤태기를 어? 뒤집어 쓸 것 같아요. 꼭 그래야만 했습니까? 제가 한 거 아니잖아요. 왜 그러세요? 네, 오늘 법률가들은 아유 정말. 네, 법률가를 대신해서 나오신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계시고요. 네. 그리고 체포방해 혐의 당시에 경호처에서 미사일 쏘라는 이야기를 가장 단독 기사로 먼저 세상에 알린 게 주진우 기자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오늘 재판 결과 보시는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투표를 붙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1심 선고 5년 나온 걸 어떻게 보시냐라는 질문인데요. 적절했다, 너무 적다, 너무 많다. 형량도 물어보지 그러셨어요. 형량 5년. 예. 아니 형량을 몇 년 줘야 되는지. 예, 이게 다 그 정도로 주관식을 하기에는 저희가 아직까지 역량이 되지 못해서 객관식으로 말씀을 여쭌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벌써 많은 분들이 투표하고 계시는데 투표 내용들 저희 마지막에 종합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윤건영 의원님 오늘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1시간 열심히 푹 빠져서 보다가 충격받았습니다. 마지막에. 다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뭐 아스팔트에 잘 가다가 또랑으로 푹 꺼진 느낌? 그 또 또랑이 그냥 한두 자 또랑이 아니라 깊은 낭떠러지 같은 느낌? 이게 아, 언제 끝나? 이게 음. 맞아? 대한민국 이렇게 가도 돼? 그런 느낌 들었습니다. 네, 댓글창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초범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많이들 꽂혀서 이야기해 주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이따 양지열 변호사님한테 좀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래도 우리 주진우 기자한테 먼저 다음 이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사실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체포방해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특검에서는 5년을 구형했는데 체포방해가 경찰이 잡으러 왔는데 나 안 가 하고 그냥 몸부림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최정의 경호처 요원들을 그랬죠. 야 총은 잘 쏘잖아 총응 그리고 중화기 미사일까지 동원해서도 야 쏘라고 발포 명령까지 내렸어요. 그래서 심리적인 내전이 아니라 정말 국가기관 간의 내란을 만들려는 그런 혐의였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 양형을 따져보면 5년이 최고 형량입니까? 이 부분이? 지금 특수공무집행 방해 양형 기준으로상 6년까지가 최고로 나와요. 6년이에요? 아, 자, 근데 6년이 아니라 이 정도는 50년 구형해야 된다고 저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최대가 6년이라는데 50년 구형. 아니 이거는 법을 만들어야지. 새로 아. 이게 파괴했잖아요. 네네. 아니 미사일도 하고 이 경호처 직원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나가지고 순시하잖아요. 네. 야 여기 절조망 치고 쏴버려 오면 쏴버려 그 얘기를 윤석열이 하고 김건희가 했지 않습니까? 그 세세한 경호처의 기록들 1차 체포방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2차 체포방해 때는 더 심각했어. 그때 경호처 직원들이 양심 있는 경호처 직원들이 막 고민하고 번뇌하고 회의하고 그러면서 양심의 목소리를 윤건영 의원한테 전합니다. 그래서 그때 체포방해가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는지 그리고 그 양심의 목소리가 전해지면서 2차 체포가 가능했었어요. 평화적으로. 윤석열 때문이 아니고 그 양심의 소리 때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주진우 기자께서는 법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기대했던 게 이제 양 변호사님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건 판사가 올려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 특검을 10년을 구형했다고 하더라도 방금 주 기자 말씀처럼 그냥 공무집행방해가 아니에요. 내전을 일으키려고 맞아요. 한 거예요. 자기 혼자 대통령 혼자만 살겠다고 사병화시켜서 내전을 일으키려 한 걸 고작 5년 선고한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니 그 얘기를 또 판사가 해요.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서 경호처를 사병화했다. 그러니까요. 중대범죄다. 네. 과정은 너무 좋았는데 결론이 허망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낭떠러지 같다라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먼저 그러면 윤건영 의원님한테 경호처 내부에서도 이번 판결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좀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지금 듣다가 왔는데요. 어. 오비분들, 그러니까 이제 현직에 계신 분들은 지금 예. 말씀을 안 하려고 하는데 아. 오비분들은 좀 충격이죠. 같은 충격이죠.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경호처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봤고 경호처가 윤석열에게 어떻게 악용되고 사병화되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예. 그분들이 양심 선언을 통해서 바뀌어갔던 건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뭐냐 도대체. 한두 분하고 제가 한 두세 통화를 했는데 예, 예. 그래요. 와, 그러니까 진짜 그 안에서의 실망감도 분명히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건데, 하지만 법이 왜 그래요에 있어서는 우리 또 양지열 변호사님의 설명이 또 차분차분하게 좀 필요할 네. 것 같긴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더 또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아니 같은데. 두 분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 저보고 법적으로 설명을 하라 그러면 뭐 저 어떡하라고 우선 지금 법적인 오랜만에 어떤 나와가지고 형식 논리는 어떠한가? 물론 아. 그걸 또 저희가 비판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형식 논리를 형식 알려주시죠. 논리 저도 예. 이제 이걸 찬성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시겠죠. 예, 이런 예. 겁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실망하는데 저는 중간에 이 양형 기준을 설명하는 장면이 그 대목이 딱 나오는 걸 예. 듣고 아 이거 길어야 잘 나와야 5, 6년이겠구나 알았어요. 왜냐하면 더 유난히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만 이 재판에 있어서 백대현 부장판사가 진짜 법조문 하나하나를 정말 기계적으로 따지고 있구나.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으로 따진다는 게 한편으로는 좋은 의미로는 뭐냐면 정말 엄격하게 따진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두 번째 나쁜 의미로 본다면 사실 아까도 지적했지만 이게 같은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사람이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추성훈이나 김동현, 이종격투기 선수가 주먹질해서 때리는 거랑 예. 제가 누구를 때리는 거랑 같은 폭행이 아니잖아요.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거를 같은 폭행이라고 한 거예요. 아, 법에 의해서는. 기계적이네요. 네, 법에 예. 의해서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다음 달 19일이면 내란 우두머리죄 판결이 나와요. 판사들은 법에 대해서 재판할 때 여러 가지 범죄로 기소가 돼 있을 때 이거를 종합했었을 때 그러면 어떤 형량이 나온다라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고 판결을 합니다. 예. 근데 사형과 무기징역에 우리 법은 아시겠지만 우리 법이 뭐 10년 나오고 5년 나오고 뭐 10년 나오고 그러면 25년이 아니라 우리 분 뭉뚱그려서 하나를 꼽는 거거든요. 아, 만약에 판결에서 사형이랑 무기징역이 있으면 다른 양형은 다 없어집니다. 어차피 어차피 다 예. 사라져버려요. 예. 아예 그걸 따지질 않습니다. 미국처럼 뭐 200년, 300년 하질 않아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도 하나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쉬운 건 뭐냐면 이거는 사실 이 판결뿐만 아니라 영장을 발부할 때 그리고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해서 저도 꼭 법조인이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아까 세 분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일반 사건이 아니다. 그럼요. 예. 내란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이다. 음. 이거를 또 기계적으로 법전 들여다보면서 아 이건 그냥 특수공무집행 방해야. 아 이건 직권남용이야. 아 이건 공문서 허위공문서 작성이야. 이런 시각으로 재판을 하게 되면 안 되는 재판이다. 그런데 역시 그 한계를 못 벗어났어요. 예. 특검도 마찬가지고 재판부도 마찬가지인데 김건희 특검 이렇게 보면 이게 역사상 가장 심각한 국정농단인데 자범을 만들어놨어요. 네. 대통령과 관계는 전혀 없답니다. 네. 전혀 없답니다. 내란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 대통령 비서실 그리고 김건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그 누구하고도 관련이 없이 윤석열이 김용현과 그리고 군인 몇 명과 그냥 몇 명과 한 그냥 우발적으로 한 범행이다. 신념도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범을 만들어놨습니다. 지기현 판사는 어떻습니까? 이게 내란 국사범인데 휴가도 가야 되지. 예 감사합니다. 어이구 본인 때문에 신속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심각하고 국민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이번 판결에서도 그 의미에 대해서 이 내란범의 의미를 좀 잘 읽지 못하고 국민들의 생각 염원 그래 내란 정리하고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역사를 여기에서 다시 써야 된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국민들의 생각을 잘 못 읽은 것 같아요. 백대현 부장이 매우 꼼꼼하게 썼습니다. 조항 하나하나마다 매우 세심하게 고려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 공수처의 수사권 인정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국무회의 의결 더 중요한데 이런 상황은 더 경청하고 신중해야 했는데 자기가 경시했다 이런 두 가지 큰 의미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다만 오늘 판결은요 내용으로 보면 네. 지금 기왕에 이제 주 기자님이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내용으로 보면
정말로 내란 우두머리로 처벌할 수밖에 없게끔 가는 단단한 주추돌 2개를 콱 놨어요. 네, 그건 의미가 예, 있죠. 예, 예.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대표님 근데 국무회의 같은 경우가 그렇겠습니다. 그 전에 그거는 순전히 자기 논리를 만든 거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는 양 변호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국민들이 보는 법 정신과 네. 법관들이 보는 법 정신이 좀 다른 것 같아요. 1시간 내에 들으면서 재판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 정말 핫질이고 나쁜 놈이야. 죽일 놈 정말 큰 범죄를 저질렀고 역적이야. 예. 근데 마지막에 딱 하나 초범이니까 네. 이게 뭡니까? 대통령이 초범이어서 봐준다? 내란범이 초범이어서 봐준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후세인 예. 정도 돼야 돼요. 네. 여러 번 이렇게 쿠데타도 여러 번 하고 네. 그래야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법관들의 기준에서 뭐 양형 기준을 네. 따라서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국민 보편적 상식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네, 여기서 것 네.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초범이라는 얘기는 내란의 초범이라고 판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긴 하죠. 예. 특수 공무집행 방해 초범인 예. 거고. 근데 이제 결국 이게 2개가 연결돼 있다고 네. 국민들은 보시니까. 직권 남용에 대한 초범인 거고. 그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초범이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거는 이것도 다시 한번 판사편 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팔 때 판사들도 생각보다 이게 앞뒤가 바뀐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5년을 정해놓고 거기다가 말을 끌어다 붙이는 경우들이 이게 논리적으로 따져봐서 5년이라고 하는 경우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양형 기준에 말씀드린 것처럼 6년이 최대한으로 나왔으니까 10년 구형에서 5년으로 해놓고 보니까 이제 거기다 뭘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죠. 불리한 부분 잔뜩 써요. 그 예. 불리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1시간이었어요. 1시간. 예,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거의 역적이라고 정말 윤건영 의원님은. 나쁜 놈이고 예. 진짜 죄질이 정말 안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것만 놓고 보면 10년으로도 부정하잖아요. 그러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5년을 써야 되니까 그럼 뭐가 있을까? 거기 법전에 나와 있어요. 범죄 전력이 몇 번 있냐? 범죄 형 자. 그 표에 있어요. 표에 그걸 집어 넣은 거예요. 표를 그냥. 재범 났으면요. 세계 전쟁 났어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제가 편 들은 게 1차 대전 아니라 나고. 편 들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는 거다. 예, 예.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오늘 나 왜 불렀어? 솔직히 말해봐. 자, 초범 좋아. 초범 여기까지. 진짜. 오, 세게 나올 줄 알고. 재범했으면 뭐 진짜 히틀러나 후세인 나온다니까요. 자, 나이 네. 지금 건강하다. 술 끊고 건강해졌어. 맞아요. 건강해졌어. 이게 네. 무슨 참작 사유예요? 성향. 네. 성향 극우 성향. 네. 극유 태극기 성향. 네. 아니면 고기하고 폭탄주 성향. 이게 감경의 이유가 돼요. 그거요. 네. 형사소송 형법에 보면 양형사유로 뭘 판단해야 하냐면 기계적으로 나와 연행지법이 자꾸 다 쓰는데 연령 그다음에 범행 직후의 경황 그다음에 주변인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양형사유로 참작한다고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냥. 나이 성향 환경 다 따져봐도 가중 성향만 있는 거예요. 환경은 지금 폭탄주 환경 어떻게 할 거야? 군인 면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총쏘라고 하는 주 이거. 기자님 너무 하신다. 뻔히 알면서 지금 이런다 나한테. 네, 너무 우리 하세요 진짜. 양 변호사님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저희한테 논리적으로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리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연우님도 슈퍼챗 써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경우는 양형에 초범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게 2번 일어날 수 없고 오히려 초범이면 국가 전복을 해버려 이렇게 기본성이 될 수가 있잖아요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IT 쿨 매니아님도 선고 전까지 들을 땐 100년 때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윤건영 의원님 아까 더 하신 말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더 이어가시면요. 아니 나한테 계속 이야기하면 양 변호사님 너무 아니 곤란해지고 괜찮습니다. 저는 오늘 그거 양 하려고 나온 것 변호사님은 같습니다. 법원의 네. 대표가 아닙니다. 네네. 그냥 네. 설명을 해주신다. 네.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하더라도 잘 안 봐줘져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 우리 양 변호사님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체포방해 행위가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인데 판사가 법 양형표에서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대로 그냥 넣고 빼고 했다라는 건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없는 죄를 더 때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있는 그대로만 해라라는 건데도 그걸 못한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네, 그러니까 결국 구형이 10년이었다라는 걸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딱 절반이 나왔다라는 거가 너무 기계적이다라고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한덕수는요 이상민은요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거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예. 그걸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은 게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지금 10년이 법정형으로 최대 나와 있는데 법정이라는 게 법전에 적힌 거고 대법원의 양형 기준은 특수공무집행방 6년이 최고예요. 근데 나머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하고 2년을 구형했거든요. 그럼 우리 법에서 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범죄를 네. 구형을 하면 그 중에서 제일 높은 범죄를 상한으로 잡아요. 그게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근데 내란 우두머리 지금 당장 앞두고 있는 게 21일 날 한덕수 그렇죠. 지금 선고를 네.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거든요. 네네.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고 그리고 중형무 방조죄는 탓하고 있죠. 깎을 때 절반으로 깎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형법의 유기징역의 최대 형량이 30년이에요. 30년의 절반을 딱 지금 15년으로 구형을 해놓은 거예요. 예. 물론 내부 사정은 복잡하지만 그냥 거칠게 말씀드리자면 예. 이거 상한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음. 그리고 이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양형 기준이 없어요. 양형 기준이라는 게 법원에 양형 기준은 여러 가지 같은 범죄가 수백 건이 쌓여있을 때 이 정도를 평균으로 잡읍시다라고 대법원이 만들어 놓은 건데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양형 기준이라는 게 사례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판사한테 재량권이 많이 주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 판결을 보시고 갑자기 야, 왜 윤석열한테도 막 한 5년 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까지는 없다. 네. 그거는 근데 걱정할 거 없다. 국민들이 지금 화났거든요. 이걸 또 판사들이 잘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화를 좀 더 내주셔도 됩니다. 아,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예, 예. 네. 네. 오늘 윤석열 씨에게 인사 쌩하고 가버리던데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인사생이 아니라 5년 딱 구형하니까 가다가 땡큐 하고 인사한 거였어. 아. 그렇게 봐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봤는데. 저도요. 감사합니다. 네. 어유 땡큐 이렇게 하고 간 것 같은데. 예. 아마 1시간 동안 쫄았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다가 막판에 5년 딱 때리니까 땡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네. 저도. 근데 사형 구형할 땐 또 웃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지지자들한테 보내는 예측이 되잖아요. 사형 아니면 무기인데 예. 둘 중에 하나는 무기인데 그건 연출된 거라고 봐요. 저는 그 충분히 연습하고 나온 거라고. 연습했다. 오히려 아. 사형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예. 오히려 내가 어차피 정치범이고 서정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5년이고 정권 바뀌면 나와.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세게 하고 나는 그 절대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어. 이런 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신범이에요. 윤건영 의원님 빨리 사면법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라간 법안에 꽤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근데 필리버스 때문에요. 지금 아. 하나하나 다 걸려 있어. 오늘도 필보 예. 그러니까 2차 종합특검법 처리하고 왔는데 국힘이 필보 걸어서 하루에 하나씩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예. 그래도 언젠가는 네. 사면법 개정안도 통과되는 거죠. 이러다가 진짜 유야무야 내란 외환범 같은 경우엔 제한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저는 뭐 충분히 예. 그렇게 해야 된다. 사면 얘기를 떠나서 오늘 재판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음. 윤건영 의원도 계속 얘기하고 저도 얘기했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 이렇게 그 권력자가 그럼요. 권력 기관을 이용해서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그 죄의 잣대가 이렇게 가해져야 맞아요.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사실은 내란도 큰 죄인데 예. 이것도 버금가는 큰 죄였기 때문에 이거는 사형 구형하고 50년 선고 나올 만한 그런 범죄입니다. 사실은 법만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양 변호사님한테 여쭙고 싶은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 양형에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는데 양 변호사한테 네. 물어보라고요. 아니 왜 나한테 그래요? 내가 아니. 팩트연이야? 법률가잖아.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공무집행 방해는 공무원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이렇게 민원인들에 대해서 방해를 하거나 네. 또는 뭐 억하심정을 가지고 개입하거나 이 정도잖아요. 경찰이 이렇게 잡으러 오잖아요. 네. 막 손 흔들고 나안가 막 그런 네. 공무집행 방해. 파출소에서 막 깽판 치고 이런 거 이게 체포방해야. 이렇게 체포- 경찰 오면 막고 네. 그런데 윤석열은 아니란 말이에요. 경호관들에게 총이나 칼로서 맞서 싸워라. 미사일이 어디 있니? 위력 시위해. 예. 인간 방패가 돼. 야. 라고 했던 자거든요. 그럼요. 이걸 예. 공무집행 방해로 우유라는 게 맞냐? 애초에 예. 아니면 공무집행 그렇네요. 방해의 죄를 다르게 생각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같아요. 저도 이제 생각해 보면 저는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결정을 했다, 판단을 내렸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네네.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성훈이 때린 거하고 제가 때린 거 같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이걸 똑같은 폭행이라고 본 거다. 사실 추성훈이 때린 정도가 아니라 제가 주먹으로 때렸는데 저쪽에서는 총을 쏜 거나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폭행이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래서 저도 특검도 그렇고 다시 한번
아쉬워지는 게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이 출범이 같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게 아니냐. 내란이란 큰 틀 안에서 이런 것들을 봐야지만이 그렇죠. 예. 오늘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기계적인 판결이 안 나오고요. 또 백대현 부장판사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판사들이요. 가끔 이렇게 엄중한 재판을 맡게 되면 그것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민들 아니면 어떤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최대한 기계적으로 흠잡히지 않으려고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이번 판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나오기가 어렵죠. 아까 이제 제가 양형기준 6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양형기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도 올려 찼어야 된다. 네, 판사가 자기 그 법정형이 10년이면 나 10년까지 때리겠다라고 해도 이거 대법원에서 사실 특수공무집행 다른 그럼 양형기준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야 비교할 수 없어요. 특수공무집행의 양형기준이 나온 실제 판례 사례를 보자. 파출소에서 지금 난동 벌였네. 그래서 술 먹고 두 사람이 난동 벌였으니까 무리를 지어서 한 거니까 같은 무리를 지은 게 경호처 직원이 무리를 지은 거 판결에 나오잖아요. 무리를 지어서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그게 파출소에서 두세 명 찾아가서 술 먹고 무리 지은 거랑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총 잘 쏜다는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윤건영 의원님도 그 사실상 내전을 선동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에 이어 내전까지 이었으면 정말 우리가 끔찍한 상황까지 갔을 수도 있었던 것들인데 그 당시에 그 혐의들이 얼마나 위중하고 문제적이었는지를 좀 다시금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이게 얼마나 문제적인 판결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1년 전이었어요. 1년 그렇네요. 전 어제 예. 윤석열이 체포됐던 그거 와. 1월 15일 날 체포됐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 워낙 대한민국에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아주 오래된 일처럼 보이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1월 3일인가 1차 체포영장 집행 맞아요. 과정에서 경호관들이 인간 방패를 쳐요. 그리고 실제로 가족부나 이런 데들은 흉기를 차고 있었어요. 총기를. 그런 상황이어서 공수처와 경찰 인력들이 들어가다가 몇 시간 동안 그 앞에서 싸움을 하다가 못 들어간 거잖아요. 그랬죠. 그런 다음에 윤석열이 어떻게 했냐. 경호처 간부들을 불러 모아서 야 니를 뭐 하고 있는 거야. 총 없어? 칼 없어? 우리 미사일 같은 것도 있잖아. 위력 시위도 하고 철조망 치고 똑바로 해 라고 하자. 김성훈이 뭐라고 하냐면 야 미친놈들이 온대 다 잡아들여라고까지 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윤석열의 지인이라는 윤곽근 변호사가 경호원들 모아가지고 교육까지 시키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법적으로 문제 없어. 다 잡아들여. 케이블카이 다 나눠주고 한 거 아닙니까? 아작을 낸 네. 그런 단어도 썼어요. 야 우리가 뒤에서 다 변론할게. 걱정 마. 라고 했던 거예요. 상황을 보면. 그 상황에서 누군가 한 명이 우발적으로라도 한 방 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찔하죠. 네. 우리가 지금 막 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지금 내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뭐 그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12월 3일도 그랬고 1월도 그랬고 윤석열은 국회에서 그리고 그 한남동 관제에서 이런 충돌이 유혈 충돌이 일어나길 바라고 계속해서 유도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고 2차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이게 너무 심각해서 윤건영 의원한테 얘기하고 저한테 얘기하고 저한테는 전화로 와가지고 벌벌 떨면서 전화를 했는데 그것도 큰 용기였잖아요. 발포 명령 얘기하고 윤석열이 미사일 기지를 이렇게 가서 그 순시했고 그다음에 미사일을 쏴서라도 그 경내에 한남동 관저 경내에 넘어오면 헬기가 온다. 그 스왓이 온다. 그 경찰청 특공대가 온다. 이럴 경우 미사일을 쏴서라도 저지시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여기는 큰일 났다는 얘기를 해줘서 윤건영 의원이 얘기하고 제가 얘기했던 거죠. 사실 이 정도로 보면 이거를 그냥 체포를 막았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마치 지금 뭐 드론 사령 박정과 관련해서 이적죄를 적용해서 추가로 기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을 다시 한번 일으키려고 했다라고 봐도 되는 상황인 그렇네요. 거죠. 예,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거를 유도했다라는 그런 어떤 쪽으로 보고 기소를 했다라면 결과가 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까지 특검이 이거 마찬가지예요. 특검도 큰 틀을 못 봐. 왜?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법조인들의 답답한 그런 사고방식들인데 법전에 갇혀 있는 거예요. 법전을 들여다보니까 법전에 있는 것만 어떻게든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란 구형 이번에 체포방해 관련해서 구형했지 않습니까? 10년 구형했으면 5년에서 7년 나온다. 이게 상식입니다. 근데 7년은 그나마 가중치를 준 거였고, 5년 나온다고 얘기했던 법률가들이 많습니다. 검사 출신, 판사 출신들. 법조인들은 이 정도를 얘기를 했어요.
예, 법조인이 아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예. 만약에 그 부분도 있고 좀 얘기를 했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할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예. 그때 당시에 직권 남용을 가지고 체포를 하고 수사를 하고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고 이런 것들이 적법하냐라는 부분을 끊임없이 마지막까지도 지금 윤석열이 주장을 했고 지금도 얘기하고 지금도 있어요. 얘기하고 네. 있는데 공소기각을 노리는 예, 거죠. 그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예, 오늘 백대영 예. 부장판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논리를 다른 판사 물론 다른 재판부에서 하지만 그 논리를 부인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변수가 이 부분이었는데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주면서 한 얘기가 뭐 시간 계산해야 된다 얘기 말도 안 되는 네. 그런 논리를 대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자기는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공수처가 수사한 부분은 그어버리겠다고 분명히 얘기한 겁니다. 근데 예. 특검이 이 부분을 가지고 잘 따져서 수사를 해줬으리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이 거의 좀 소명이 됐는데 이번에 백 부장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확실하게 했어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라고 하는 게 그렇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정말 윤석열이라는 자가 계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그냥 검사가 어디 압수수색 하듯이 그냥 지 맘대로 했구나라는 게 잘 드러났던 게 그 국무회의 과정이었거든요. 국무회의라는 탈을 쓴 그냥 형식만 갖추렸던 부분들. 예. 그것이 얼마만큼 잘못됐는지를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때 당시 내란이 된다라는 게 요건이 안 갖춰졌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절차가 잘못됐다는 부분이 네. 하나가 있는 건데 절차가 잘못됐다는 건 거의 오늘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국무회의 소집할 때 급한 일이 있어서 위급한 국가에 위급한 일이 생겼어요. 국무회의 소집할 때 이런 식으로 합니까? 자기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전해서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네. 거예요. 국무회의 소집은 전 위원들한테 공이 다 가요? 소집 통보가 가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오늘 판사가 지적했잖아요. 지친한 사람 몇 사람 의결권 불렀다라는 방해. 식으로 의결권 예. 방해. 그거는 명백하게 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게 신속하고 밀행성을 가진 것이 계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검사들이 수사할 때 혹시 피해자가 눈치챌지 모르니까 우리 가능한 아는 사람도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수사할 거야. 압수수색하고. 이럴 때 쓰는 건데 예. 이거를 계엄했다 갖다가 지금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확실하게 딱 못을 거. 저녁에 술 그래서 먹을 때 막았죠. 폭탄주 먹을 때 나하고 친한 사람들 술 잘 먹는 사람들 흙 안 밀행성. 깨는 사람들 밀행성으로 밀행성이잖아요. 했나요? 그 생각한 흰옥기탕 보면 확실히 밀행성은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윤건영 흰옥기탕. 의원님이 어. 또 이제 다른 곳에 원래 가시는 약속이 있는데 저희가 먼저 좀 이렇게 와달라고 이렇게 급하게 부탁을 드린 거여가지고 잠깐 이따가 나가셔야 되는데 그래도 못하셨던 이야기 있으시면 한 3분 정도 시간 있는데 더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아니, 방금 두 분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번 재판부가 내란에 대한 성격 그리고 수사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이 계속 주장했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 제척한 것 같아요. 예. 깔끔하게.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가 잘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걱정했거든요. 야, 지기현 재판부가 또 다른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렇지는 못하겠죠. 사법부가 판단을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아쉽고 야 이게 뭐야 이제 생각하는 게 있는 거죠. 네. 아무리 뭐 양 변호사님이 설득을 해주셔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설득은 아니고 설명. 설득한 거 아니에요? 설명을 예, 해주셔도 설득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본인은 의원님? 전혀 지지 않았다고 저 지금 하셨습니다. 죽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설득이나 설명이나 뭐 거기서 다 하나 거기서 본인은 전혀 지지 안 하십니다. 저는 잘못했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네. 이렇게 왜 이렇게 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네, 네. 설명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네. 저희 일반인들은 이 법률가들의 법적 상식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할 저도 수밖에 싫어해요. 없다. 저도. 자, 방금 나온 소식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요. 윤석열 씨가 바로 이제 항소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차주 초중반경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에서도 윤석열 씨 판결문 분석해서 양역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윤건영 의원님은 여기서 잠깐 먼저 일어나시는 것으로 하고요. 네.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냥 대화를 쭉 이어가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주진우 기자 흰옥기탕 이야기할 때 무슨 하실 말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아니 흰옥기탕도 저 예. 윤건영 의원이 밝혔는데 흰옥기탕을 왜 만들었냐면 예. 그 윤석열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친한 사람 집에 흰옥기탕이 있었어. 가장 친한 사람 집이요? 집에 흰옥기탕이 있는데 아. 그걸 좋아해요. 윤석열이 친한 친구 집에 흰옥기탕을 써요?
그게 뭔 말이에요? 집에 있었어요. 오. 그 친구 집에 가서 흰옥기탕에서 자기가 신 거예요? 그걸 보고 와 이거 좋다. 좋아 보였던 와 거지. 이거 좋아 보인다. 그러면서 그게 로망이 생긴 건데 뇌란을 일으키고 나서도 저 아크로비스 예. 밑에 있는 아침에 그 대중 목욕탕에 가서 거기 사우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있는 동안 사우나 많이 하고 싶어서 그런가 본데 평생 이제 감옥에서 못 하니까 네. 그때 가서 열심히 하려고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흰옥기에 대해서도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수사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서 왜 그러냐면 이런 거 하나가 그 미치는 영향이 있었거든요. 예. 그 관계들이 미치는 영향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내밀한 수사가 안 됐다. 그 부분 좀 안타깝습니다. 내란이었습니다. 내전을 일으키려고 그렇죠. 했습니다. 예. 사람이 죽더라도 전쟁이 나서라도 우리 정권을 계속 끌고 가겠다, 독재하겠다, 장기 집권하겠다는 그 생각에 대한 그 여제를 캐야 됩니다. 그 구형 이번 판결도 조금 안타깝지만 예. 저는 특검의 그 수사 의지 그리고 구형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어서 구형을 10년 했기 때문에 5년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가 정교일치, 예. 통일교가 윤석열과 김건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일을 저지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가 나오고 돈을 준 것도 나왔는데 권성동 4년, 윤영호 4년이었어요. 수사하다가 말았어요. 그러니까 윤영호가 나가서 떠들고 나 민주당도 줬다, 어디도 줬다, 안 줬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데 수사에서 수사를 하다가 범죄 혐의가 나오면 제대로 수사해야죠. 그리고 그 범위가 아니면 경찰로 넘기든 어디도 넘기든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김건희 특검팀에서 놀다가 하다가 지금 뭐 하는 건지. 사실 김건희 특검법은 저도 기영이 얘기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은 게 아까 이제 기자님이 잡범이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국민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뜬금없이 평생 처음 듣는 그런 그라프니 반클레프 아페르니 이런 거 목걸이만 남았어. 목걸이만. 지금 제가 어느 지금 경제 기사를 보니까 최근에 짝퉁 단속에서 제일 많이 걸린 게 반클리프 아펠이래요. 아 그래요? 그리고요. 지금 김건희하고 관련돼서 네. 나온 네. 반클리프하고 그래프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매출이- 매출 뛰었어요. 매출이 엄청 올라서 그러니까- 지금 명품 시장이 제일 네. 잘 나가. 근데 왜 그것밖에 안 남았는데 문제는 지금 실제로 기소하면서는 그래서 그거를 건넨 다음에 김건희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서 그들에게 이익을 줬는지 진짜 필요한 부분이 수사에서 다 빠졌어요. 예. 그래서 뇌물죄로 기소를 못했어요. 안 했어. 근데 심지어 지금 최근에 지금 특검에서 가지고 있었던 메모들을 확보를 하고 있었던 걸 보면 김건희 김기현을 당대표로 만드는 과정에서 나경원 머리 높이 들지 마라. 네. 정치판 참 쉽네. 아, 이런 걸 김건희가 메모해 놓은 거에 다 나와 있었잖아요. 그치 놀랍더라고요. 가지고 있어. 아. 그게 본질인데 예. 지금 그 본질은 빼놓고 증거로 나와 있는 그런 명품들 쪼가리 찾는 것에서 그쳐버리고 그 결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명품 업체들만 신났어요 지금. 거의 뇌물죄로는 하나도 못했어요. 기소하지 않았고요. 알선수재로도 거의도 못하고 부정청탁 그러니까 김영란법으로 다 그거 끝났어요. 100만 그 벌금 나와요. 저 이배용은 금거북이를 주고 교육위원장을 달라고 청탁을 했어. 내가 청탁을 했어. 이게 뇌물을 주고 청탁했어. 청탁한 상황이 계속 나옵니다. 뇌물도 나와. 심지어 자기가 내가 이 자리가 적합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줬어요. 예 자기 이력서까지 건넸어요 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교사입니다. 오늘 이배용 관련돼서 이배용 비서 2명한테 500만 원, 700만 원 이 그 판결이 났어요. 약식으로 선고했어요. 예. 원래는요 이배용도 약식 기소하려고 했어요. 예. 근데 댓글창에는 워낙 백대원 부장판사 얘기가 많아서 좀 다시 본안 사건으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럴 거면 AI가 판결하는 게 낫지 않냐. AI 판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재판의 포인트 의미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아쉽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좀 있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주진우 기자도 경호처 관계자들이랑 조금 연락하셨습니까? 네. 예, 뭐라 하나요? 비밀- 이번 거에 대해서? 아니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죠. 사실은 김성훈하고 이광우가 아직도 바깥에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 네, 있죠. 불구속 상태에 예. 있고 파면은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건재하고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김성훈, 이광우 라인이 아직도 건재합니다. 경호처 내부에 네. 청와대 경호처에 김성훈,
이광우 라인이 아직도 있다고요? 현재예요. 예. 아니 그럴 수가 있나요?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심지어 내란을 극복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정부잖아요. 근데 아무튼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분 다른 분들이 양심 있는 분들이 오히려 가만히 있는데 이번 판결을 보고 굉장히 좀 뭐라고 해요?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 이렇게 나오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냐고 물어보는데 예. 네,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 보면. 김성훈 같은 경우도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직접적으로 행동에 옮긴 자라고 오늘 이제 못 박아서 나왔는데 예. 이 판결 규제대로면 3, 4년 정도에 그치겠죠. 3, 4년.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요것만 놓고 봤을 예, 때, 요것만 놓고 봤을 때. 댓글창에 표창창도 4년이다라는 네. 이야기들이 참 많던데. 근데 김성훈에 대해서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 관련돼서 지금 기소를 했습니까?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김성훈 갑자기 그렇게 지금 재판이 하도 많이 지금. 네. 그러긴 하죠. 예. 그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음. 그러니까 내란 청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 생각을 다시 하게 합니다. 다시 근데 아까 이제 저 판결로 가야죠. 댓글에서 AI한테 맡기는 게 맞다라고 그게 낫겠다라고 예. 오직 답답하시면 그러셨겠습니까만은 저는 오히려 지금 오늘 판결이 AI 판결이에요. 아, 굉장히 기계적이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오늘 판결이 AI 예, 판결이에요, 예. 사실. 아,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다들 분노하시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내란인데 내란에 대해서 무슨 초범이 있냐. 내란에 대한 판단이 예. 없다. 근데 내란에 대한 판단이 아예 없어요, 여기. 예. 거기서 그냥 진행 과정에서도 그냥 특수공무팀 방해인 거고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내란 내에 포함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란 사건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무회의 절차만을 따로 떼놔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유죄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조각조각을 내서 그 조각조각 하나마다 따로 본 거지 전체 그림을 보고 들어가 있는 판결이 아니에요. 그러게요. 국민의 인식은 이것은 내란에 들어가 있는 네, 사건인데 예. 재판부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근데 그 얘기가 예. 오히려 어찌 보면 만약에 내란에 뭉뚱그려서 법적으로 따지잖아요. AI식으로. 그러면 이 판결은 오늘 내릴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내란과 관련된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는 내란에 종속된 거니까 거기서 받으십시오. 오늘은 공소 기각합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이고. 기계적 판결이에요. 예, 윤석열 씨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굉장히 많다. 아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사실 가장 메인은 내란 관련된 혐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2월 19일 오후 3시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 특검이 지기현 사형을 구형을 했고요.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예, 그 외에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 관련해서 오늘 징역 5년이 선고가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공판을 시작한 이제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제 재판이 2차에 걸쳐가지고 평양 무인기 있고요. 보낸 사건입니다. 저것도 그렇죠.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예, 사실 이것도 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외환 혐의에 준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저거는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죠. 그 내용을. 사실 이제 아직 형사 판결은 안 나왔지만 국방부에서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서 이적죄를 인정을 해서 사실상 인정을 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국방부에서는 적어도 자체 수사 결과로는 실제로 지금 기소된 내용이 맞다라고 한 거고 아시겠지만 방첩사령관이라는 자의 메모장에서 나왔던 내용이 전쟁의 일상화였어요. 예. 전쟁의 일상이었고 최악의 경우에는 노아의 방주 자기들은 살지만 우리는 니들은 죽어도 된다라는 내용을 그랬죠. 가지고 버렸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북한에서 지난 주말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넘어간 무인기 가지고 정말 뭐 굉장히 그 거세 예민하게 그렇죠. 불었지만 그때 북한에서 꾹꾹꾹 안 참아줬으면요 무슨 일이 있었을지 그러면 몰라요 진짜. 북한의 성숙한 결정 때문에 지금 북한이 성숙한 게 아니라 걔들도 이것들이 미쳤나 했을 거예요. 이것들이 미쳤나 한 거예요. 대한민국 이것들이. 김종대 전 의원님은 북한판 전략적 인내다. 이런 그래요. 표현을 예. 쓰신다고 그렇기도 하고 또 북한은 계속해서 이 도발이 있고 뭐가 이루어진다는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겠죠. 거예요. 알고 네. 있었겠죠. 누군가는 알려줬을 수도 있고요. 그걸 파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내할 수 예. 있었죠. 네. 네. 그럼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의 결정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오늘 판결을 통해서 우리가 그건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 법적으로 예. 사형하고 무기징역하고 무기금고인데 두 개밖에 없죠. 선택지가. 네. 사형과 무기징역이 있고 사형에 대해서 뭐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된다라는 특검의 의견이 있다라고 하고 일부 법조인들도 이런 식의 주장들을 합니다. 뭐냐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 게 그날 크게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었고 네. 2시간 남짓 만에 계엄이 해제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내란죄는 국가기관을 문란하게 한 거, 기능을 상실하게 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라는 게 내란죄지 거기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게 범죄 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근데 다만 우리가 내란 그러면 막
뭐 제3세계에서 총싸움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래 머릿속에 박혀 있으니까 그런 게 없었으면 내란이 아닌 건가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적으로 법전을 보잖아요. 그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2시간 만에 끝나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만약에 제가 해쳤으면 사람을 2시간 때린 거랑 10시간 때린 거랑 하루 종일 때린 거랑 똑같이 때린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법적으로 강경 사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법적인 강경 사유가 없으니까 아까 많이들 오늘 백대현 판사 때문에 열받아 하시는 그 정상 참작 사유, 연령이나 환경이나 양형, 예. 초범이냐, 아까 성향도 있다고 하셨어요. 성향이나 예. 이런 부분에서 빼줄 게 있느냐. 예. 그러니까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빼주기로 작정을 한 다음에 그런 단어들을 판사들이 갖다 쓰는데 윤석열에 대해서는 가장 큰 정상 참작 사유가 보통 나오는 게 범죄 사실을 인정하냐는 건데. 반성이 하냐. 예, 반성하냐. 예.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럼요. 마지막까지 예.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여기서만큼은 만약에 여기서 사형이 아니라 뭐 여기서 막 감형을 해가지고 뭐 징역 10년 이런다. 그럼 저도 같이 욕할게요. 진짜. 이거 법적으로도 욕해도 돼요. 예. 법적으로도 욕해도 돼요. 심지어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가 선고할 때는 더 이상 초범도 아니게 되잖아요. 이제 아니, 초범이죠. 내라는 초범. 내라는 초범이죠. 네. 체포 혐의에서 형사 사건이 1심 아니죠. 받았잖아요. 아니죠. 초범이죠. 정말 법 어떡하면 근데 좋죠? 자 보십시오. 내란 특검에서 회의를 했는데 제가 회의를 이렇게 쳐도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무기징역 구형이 가장 많았습니다. 내란 특검 안에서는 무기징역이 다수였다. 다수였고요. 예, 구형에 무기징역 대해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자기네들도 물어볼 거 아니에요. 주변에 물어보면 야 전두환 사형 구형하고 노태우는 무기였어.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했던 2시간 만에 끝났고 그 살상이나 피해가 크지 않아. 이 얘기를 하면서 무기 구형하고 몇십 년 나오는 게 아마 이게 기계적인 이게 AI판 그 기계적으로 이게 판례상 따라가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런 얘기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계속해서 내란범이다. 있어서는 안 되고 역사에 묻어버려야 되는 진짜 박제해야 되는 지 나쁜 것을 사형을 구형하지 않으면 사형의 의미에 대해서 국민들이 마구 얘기하기 시작하자 나중에 조은석 특검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 지기현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을 꺼내줬습니다. 꺼내줬을 때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고 다닌다고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조희대 양승태 얘기하고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면서 이 어떤 의견을 구한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 판사들한테 물어보고 그 얘기를 듣고 윤석열을 꺼내줬어요. 그리고 공수처 수사권 없다는 얘기도 거기서 했는데 그 이후에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들었어요. 근데 지기현 판사는 그런 성향입니다. 그렇게 모든 데 가서 나쁜 얘기 안 하고 예예 하면서 아니 사형 구형하는 날 이 사람 사형 구형하는 날도 막 윤석열 피고인 오셨습니까? 예 이렇게 얘기하잖아. 예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군요. 용자를 오셨어요. 예 그런데 말입니다. 근데 이제 1년 동안 질질질질 끌면서 질질질만 봐주면서 이게 어떻게 왔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까지 반성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게 법조인들도 보고 있지만 국민이 보고 있고 역사가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가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백대현 부장이 이렇게 판결했어요. 근데 법률가들은 보면 고생했어 잘했어 아마 판사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영향받습니다. 법과 양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의 더 중요하진 않죠. 왜냐면 이 재판의 피해자는 국민이잖아요.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피해자의 어떤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되지 않습니까? 형사 재판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피해자는 국민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발 내란도 국가기관을 아니야. 헌법 정신에서 특수공무 피해자 저요. 난 한남동 관제 앞에 맨날 가서 집행이 안 돼가지고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그리고 속이 터져가지고요. 스트레스 받고. 그건 다 그래요,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다 국민이 피해자야. 손배 그래서 인정됐잖아요. 아니 법은 왜 이런 사람들을 피해를 구해주지 않고. 그거는 민사소송으로 가는 거죠. 그럼 민사 해야 되겠네. 민사하는 사람이 해야 되겠네. 난 이거 진짜. 그리고 아까 저기 되게 중요한 피해가 막심해. 저는
조은석 특검이 처음에 무기징역 얘기가 나온다는 걸 저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무기징역 얘기가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니까 알아? 이거 보니까 이거 애드벌룬 띄웠구나. 들어보려고. 예. 근데 정말 이런 자리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거든요. 여론을 띄워박은 엄청 거군요. 저도 그 부분에서 비판했는데 딱 신기했던 게 듣고 있다는 걸 느끼고 그렇죠. 뭐였냐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부분이 저- 정확하게 미디어에서 특히 유튜버들이 저 같은 법률 변호사들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거든요. 웃기지 마라. 그 전두환 노태우는 지들이 군 장성할 때 거꾸로 올라간 거였고, 그 다음에 그들이 직접적으로 그 시대 정신 자체가 그렇게 전투가 있었던 시절이었고, 지금은 대통령이 쥐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럴 필요도 없었으니까 이게 더 나쁜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부영하는데 딱 그 얘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라? 듣네? 예. 네, 듣네. 아, 그럼 오늘은 사형 선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건가요? 듣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있어요. 진짜 국민의 얘기가 양지열 변호사 얘기 중요하다. 들었네. 네, 예. 특이한 말- 아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저는 했거든요. 그냥 잡아가라고 했어요. 귀신도 잡아가고 다 잡아가라고 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사형 구형이 엄청 의미가 있다는 얘기만 했었는데 네. 그렇죠. 현직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전두환보다 더 더 엄하게 나쁜 거예요. 엄하게 그럼요. 다스려야 된다 네. 얘기는 해야죠. 선고도 그렇게. 아니, 성공해도 처벌 못하고 실패하면 작게 처벌하고 이게 이거 말이 실패가 되나요? 아니라니까요. 네. 2시간이지만 성공이 그럼요. 있었어요. 네. 2시간이지만 대한민국이 2시간 때가 멈췄잖아요. 그럼 이미 내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무슨 사람을 때렸는데 안 다쳤어. 이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난 범죄예요. 이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란 관련된 1심은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로 저희가 좀 이해를 하면서 한덕수 1심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법정 구속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당사자가 지금 반성을 안 하고 있잖아요. 법정 구속 가능성이 아니라 법정 구속은 됩니다. 아, 되나요? 근데 한덕수도 50년 이상 선고해야 됩니다. 15년이 뭐냐고 올려치기 해서 51년 줬네. 15년 51년으로. 왜 그러냐면은 이분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예요. 방조도 맞지만 근데 중요 임무 종사자로 판사가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크고 중요한 일을 했는데 왜 네. 이 사람을 방조만 했냐. 아. 예. 근데 조은석 특검에서 바로 그 공소장 변경했지 않습니까? 그거 또 다 듣고 있네요. 네, 특검 꾸짖은 거예요. 니네 예. 특검 뭐 했냐? 왜 이렇게 예. 봐주냐? 이 얘기였는데 중요 임무 종사자였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CCTV 보고 그러면 한덕수가 막았으면 이 내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를 15년이라고요? 안 됩니다.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예. 그 중간에 지기현 부장이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이 자백을 했어요. 꼭 필요한 사람들만 그렇죠. 먼저 불렀다고. 그게 아. 한덕수였던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했고요. 아니 그 사람들이 최소한의 정무적 판단이라도 있고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봤자 계엄 금방 해제된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자기 안 했을 거래요. 이제 예, 그러면서 예. 이제 자기가 바보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왔다 갔다 했던 거고 중요했던 부분은 저는 의미를 두고 있는 게 한덕수가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겁니다. 한덕수에 대해서는 더 크게 생각하면 얼마나 비겁한 짓을 했어요. 나중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랬죠. 나왔잖아요. 예. 나왔었고 그리고 그 전에 그 직후에 12월 7일이었던가요? 예. 한동훈이랑 같이 가가지고 정권을 이양받겠다고 이렇게 나섰던 겁니다. 공동으로 네, 정권을 공동으로 이양하겠다고. 대한민국을 운영하겠다. 사실상 그날 밤 이후의 정황을 보면요. 윤석열 못지않은 나쁜 짓을 네. 한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네. 자, 어.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이분은 교수형 아니다. 아니 교수형은 그런 없어요. 형 없어요. 주시는 기자. 51년. 자, 예. 이 사람은 예.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네. 되고요. 두 네, 번째 네. 뭐냐면은 이분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비웃으면 안 돼. 예.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기가 뭐 했냐면요. 내란 특검법 거부하고요. 네.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했습니다. 이거 위헌법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예. 저도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이거 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답답한 부분이 이런 거예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실망할 거예요. 실망할 수밖에 구조적으로 그래요. 지금 얘기했던 부분들 한덕수라는 사람이 한덕수가 만약에 그때 당시 권한대행 역할을 제대로 했다라면 내란 우두머리가 이렇게까지 길게 시간 끌지 않았고요. 체포를 2번씩이나 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직위원에서 풀려나는 그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예. 근데 한덕수가 시간을 오히려 질질 끌면서 사실상 자기는 알았던 거죠. 내가 이대로 그대로 가게 되면 중요 임무 정도로 재판 받고 나도 감옥 가야 되겠다. 예. 그러니 살 수 있는 길은 내가 대통령 되는 길밖에 없다. 그렇죠. 라고 생각해서 그런 엉뚱한 짓을 벌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는 재판에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안 돼요? 안 됐어요. 보세요. 자, 재판에 반영이 안 돼요. 조은석 특검팀에서 한덕수한테 영장을 칩니다. 그런데 크고 중요한 거
말고 작은 걸로 영장을 치고 나서요.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바로 기소해 버립니다. 다른 여죄를 수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 12월 3일 날 밤에 있어도 그거만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럼 법원에서 많이 판사가 따지는 부족하네요. 건 그것만 예. 갖고 하는 거예요. 아, 애초에 기소 자체가 너무 좁게 됐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제 판결을 어떻게 내리든 또 그 판사는 욕먹을 거예요. 이제. 아, 15년 구형인데요. 기소를 그렇게 해놔서 예. 이 혐의에 대해서 좀 봐달라고 하는 건데 지금 한덕수의 머리와 가슴은 빼고 지금 팔다리가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지금 뭐가 생겼는지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 이런 걸 알아서 그런가요? 좀 평화로운 일상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는데요. 돈가스 먹네. 예, 최근에 이제 배우자와 함께 네. 한 돈가스 집에서 발견된 사진이 온라인에 지금 돌고 야. 있어가지고요. 한덕수 총리가 저기 배우자 분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야, 근데 얼굴이 더 좋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기 특급 호텔 수영장에서 계속 몸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노부부의 평화로운 일상을 보고 있네요. 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네. 참. 지금 이런 상황인데 다음 주면 이 평화로운 일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주진우 기자는 끝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덕수는 일단 잡아놓고요. 여죄를 캐서 계속해서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적어도 정의가 있다면. 법이 있다면. 이것도 저는 이것도 사실 양용표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란에는 양용표라는 게 없어요. 아, 없잖아요. 예. 그리고 중요임무 종사자가 예비적으로까지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이상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네. 10년이 아니라 15년 구형했으면 51년 선고로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게 저는 그렇게 주장할 거예요. 네, 우선은 15년 구형이 올려주게 됐다라는 해야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네. 아까 잠깐 한덕수 당시 총리와 한동훈 당시 대표의 공동 정권선에 네. 대해서 이야기 주셨는데요. 그렇지요. 지금 또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관련해서 오늘은 또 어제부터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 정치적 운명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저는 미래가 이제 끝났다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사실 제일 한동훈 전 대표가 하는 말 중에 들을 때마다 어처구니가 없는 게 자기가 계엄을 막아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명 당한 걸 가지고 제2의 계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계엄을 어떻게 자기가 막았어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지금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오히려 한동훈 그건 아니지. 계엄 틈타 가지고 자기가 정권이 이양받겠다고 히덕거리면서 국민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맞아. 그게 오히려 한동훈의 본질인 건데 마치 싹 자기 민주당에서 데리고 들어가지고 국회 안에 있었던 걸 가지고 자기가 막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한동훈이 정치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던 길은 뭐냐면 그 공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윤석열하고 일찌감치 지난해부터 딱 절연하고 오히려 국민의힘 남은 사람들 끌고 나가가지고 우리는 이 계엄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대합니다라는 모습을 계속 이어갔더라면 그럼 보수도 살아남고 한동훈도 살아남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때 갑자기 야 공동정권에 네. 그래요? 그럼 가가지고 좋구나 이렇게 네.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자세에서 한 번도 못 벗어나니까 한동훈이 뭐냐면 잘 차려진 밥상에 저는 그냥 딱 뒤집어 쓰고 안고 싶은 거예요. 뭘 뒤집어 쓴다는 말을 내가 왜 했지? 하여튼 뭔가 뒤집어 쓰고 안고 싶은 거예요.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거야. 자기가 용감하게 나와서 벌판에서 뭔가 세우고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지금 벌판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윤석열의 업둥이로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자기가 보여준 게 뭐가 있습니까? 본인은 사실 개똥 같은 소리라고 하긴 했습니다. 개똥 같은 소리는 한동훈이 하지. 이게 뭐지? 자기 제명이 제2의 계엄이라고. 아이고 이 사람 저렇게 하니까 끝났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날이었습니다. 보수의 지도자들. 국민의힘의 정신적 지주 2명이 가는 날이었어요. 윤석열 가고. 사형 가고 예. 그날 저녁에 제명 가고 그리고 정강훈 목사도 갔잖아요. 네, 구속됐죠. 가고 예. 갔잖아. 둘 동시 제거 날. 국민의힘 보수의 기둥 양대 기둥이 정치 검사하고 정치 목사 아닙니까? 거기에 거두들이 갔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애들이 네. 왜? 그랬더니 한동훈 해야 된대. 왜? 그랬더니 우리가 국민의힘이 정치 검사하고 절연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잖아요. 윤석열 시대를 종언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윤석열과의 절연이 한동훈 제명이다. 그렇죠. 똑같은 애니까. 얘네들이 와가지고 지금 음. 국민의힘을 분열시키고 국민의힘을 혼란시키고 국민의힘을 망하게 하려고 지금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왔으니. 윤어게인을 절연하는 방식이 한동훈 제명이다. 네. 그런 논리예요. 그래가지고 윤을 다 정리하기 위해서 한동훈도 제거해야 된다. 네. 아니 황태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리가 있네. 그래가지고 끄덕끄덕했어요. 저는.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한동훈 했더니 몇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이건 너무했다, 너무했지, 너무했는데 너무한 줄은 알아. 그런데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 주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좋아해. 좋아해요? 한동훈은 제끼고 가자 이 얘기하고 아. 있어요. 하이 그래가지고 예. 그러면 한동훈이 저기에서 벌판에서 말을 맞고 이러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우리가 보수를 새로 다시 세우겠다. 세우기 위해서 뭘 하겠다. 이 예. 말은 못 하고 가처분 얘기를 가요. 또 가처분으로 이렇게 이 정치를 또 법원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가처분은 사실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 예.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10일 동안 그래? 그럼 10일 동안 말미를 줄게. 이렇게 네. 던졌어요. 그리고 난 단식할 거야. 그러니까 장동혁이 곡기를 끊었잖아요. 굶고 있으니까 손가락질도 못 하고 한동훈은 뭘 해야지 이것도 못 하고 예. 가처분도 안 되고 10일 있다 제명이에요. 장동혁이 참 뭐 하는 얘기가 하도 기가 차니까 사람들이 그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번에 수를 두는 거 보고 이 사람 생각보다는 고단수구나.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그날 밤에 제명 처분을 한 게 만약에 전쟁으로 치면은 대포를 먼저 쏘잖아요. 미사일을 먼저 쏘든지 공습을 해가지고 길을 크게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지상군을 투입하는 거거든요. 일단 제명 처분을 딱 했어요. 팍 때렸어. 예. 그러고서 뭐 찾아낼 게 없나 하고 반대 세력이 그나마 한동훈 입장에서 찾아내고 보니까 윤리위에서 통보했던 날짜가 당일날 불러놓고 당일날 안 갔는데 바로 그냥 내 말도 안 들어주고 제명 처분했네. 요건 가처분 법적으로 갈 수도 있겠다. 사실 그거 가서는 안 되고 그렇죠. 말한 것처럼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아니, 나가서 싸울 용기가 없으니까 법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딱 그걸 딱 보자마자 장동이 그래? 그럼 시간 밀어줄게. 열흘 동안 시간 줄게. 그렇지. 나와봐. 이래버리면 가처분 못 들어가요. 아니 그러니까 들어갈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따져봐. 네가 따져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 해봐. 네. 나는 굶을게. 이렇게 그래서 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한동훈으로서 쓸 수 있는 수가 없어요. 한동훈 전 대표는 미래가 굉장히 좀 어둡다라는 이야기로 그리고 없다니까 어두운 게 아니라. 없다. 이거는 예. 정치인이 됐으면 정치적으로 뭘 해야 되는데 아니 창피하게 댓글이나 달고 있고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본인 가족이 했다면서 그 한동훈은 자기가 아니다. 자기가 아니고 가족이 했다면서 가족도 아니고 동명이인이래요. 동명이인이었대? 4살 차이 나는 4살 차이인데 가족은 일부 인정을 한 것 같고요. 네. 가족 일부도 인정을 했고. 한동훈에 대해서는 아니다. 아무튼 자, 웃기잖아.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그래도 이것도 짚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주진우 기자 모셨는데 사실 지난주에 주진우 기자가 폭로했던 이 문건 하나가 나비 효과가 어마어마해서 한참 이 이야기가 가장 뭐라고 할까요?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나와가지고 이재명 민정은 조금 좀 열심히 해달라. 그리고 민주당 법사위도 조금 열심히 해달라. 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 얘기였어요. 저 얘기 뭐였냐면은 지금 검사들이 윤석열과 한동훈이 검사에서 정치권으로 오면서 검찰권을 공정하지도 않고 신뢰도 없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편향돼서 상대방 정적 주기 위해서만 나섰다. 김건희는 다 봐줬다.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되는데 계속 살아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회의를 그래서 총리실에서 이 팀을 꾸려가지고 70명 꾸려가지고 계속해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검찰 출신은 한 10여 명. 15명 정도 되고요. 경찰 출신은 2명입니다. 근데 그 팀에 2명의 경찰은 뭘 하고 있냐면은 사무실 얻고 사무실에 집기 넣고 뭐 하는 허들의 행정일을 하고 있고 회의는 누가 하나 했더니 봉욱 민정수석이 매주 와가지고 회의를 주도한답니다. 저 문건이요? 검찰청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검찰청에서 들고 온 거예요. 검찰에서 들고 왔어요. 그래서 검찰청에서도 이렇게 회의를 갔다 와서 보니까 야 해도 좀 너무한다. 우리가 봐도 너무한다. 이 얘기가 저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검찰개혁 취지를 무력화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네. 와. 그게 검찰청에서 가져온 거야.
그러면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예.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한다 샥 하나 낸 거야. 그럼 이재명 정부에서도 검찰 개혁은 어려워진 건가요? 어떻게 지금 보세요? 저 상황을 보면 이제 토론하려고 내놨다. 이제 초안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초안이 아예 잘못됐어요. 다른 길로 갔어. 이제 이재명 정부 그래 우리가 정권을 잡았고 우리 검사니까 이제 내 말 잘 들어. 이제 달라. 아니요. 댓글창에는 봉욱 수석이 주기자 문건 유출자를 찾고 있다. 찾고 있어요. 라고 네, 하는데. 네, 찾고 있어요. 많이 찾으세요. 네, 괜찮아요. 네. 근데 저거는 초안제로 부를 수 막 없는 찾고 게 있더라고. 중수청 법안 같은 경우는요. 음. 현재 검찰청법에서 이름 몇 개만 바꿔놨어요. 아이고. 별로 공들여서 만들지도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그냥 현재 검찰 측 운영 방안을 그대로 갖고 온 거가 거의 다름이 없어서 이거는 어찌 보면 다행히 공들여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만들면 돼요. 원래 민주당 안도 있고 조국혁신당 안도 있고 그걸 가지고 토대로 만들면 돼요. 공들여 만들진 않았는데 네. 사실은 아니 공들여 만들지 않는데 잘 짜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기존 법안이 그대로 사실상 옮겨왔으니까 잘 짜여 있지. 네, 계속 저걸 다듬고 여기까지 왔어요. 사실은 이전에 어떤 회의가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하면요. 정말 나 뜨거워서 말을 못 하겠어요. 아, 그 정도예요. 네, 아,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걱정됩니다. 계속해서 감시의 눈을 좀 계속 살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지켜뜨고.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또 주기자 본인 방송 있으셔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래도 마무리 말씀으로 좀 해주실 거 이야기 있으시면 워낙 댓글창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아, 저희 이제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이제 투표를 마무리해 주시면 결과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변호사님. 아, 오늘 판결 때문에 실망하시고 화가 나신 건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이게 결코 앞으로 남아있을 판결들에 대한 어떤 그 연결선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혀. 오히려 오늘처럼 기계적인 판단을 하더라도 앞으로 나온 판결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 없습니다. 네. 네. 방금 마무리한 투표가 6,200분이 투표해 주셨고요. 아유, 많이 했네요. 예, 너무 적다가 94%, 적절하다 4%, 너무 많다가 2%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너무 많다가 하겠습니다. 몇 퍼센트요? 2%. 예, 좀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뉴스인이라는 다양한 말씀을 의견이에요? 드리면서 저게? 94%인데? 아, 2%가 있어서 놀라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예. 자, 우리 주 기자도 마무리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 기자는 다음에 오실 때 또 다른 문건을 하나 가지고 오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알겠습니다. 오늘 덕분에 또 오늘 좀 여러 가지 화가 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었는데 이야기 들으면서 좀 많이 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1월 16일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매주